2021년 4월 텍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짧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영하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대표 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초성장 기업에 소수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역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이렇게 5개 지역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1임으로 전 지역에 투자도 가능하시고 미국이나 중국, 한국처럼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웨비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이 웨비나의 목적은 저희 텍톤 투자자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과 아이디어를 소통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직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여전히 저희가 좀 더 알아가야 될 부분들,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들은 그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을 드리기도 하겠고요. 또 끝나고 나서 답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SaaS가 곧 클라우드 경쟁력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어떤 투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클라우드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동안 저장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미 글로벌 어떤 선두 기업들은 SaaS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단계에 이미 나가 있고 거기에 어떤 주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또 최근에 누앙스라고 하는 회사를 대규모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나눠볼 건데 발표는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입니다. 제가 오늘 요 SaaS가 곧 클라우드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최근 뉘앙스 인수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몇백조 원 되는 이 시장이 연평균 20%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성장의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시장이 이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팩트를 보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산업의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17년도 170조 원에서 한 2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건데요. 시장 조사 기관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어떤 디지털화,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가속으로 인해서 2021년, 2022년까지 이 성장의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다들 추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4월에 나온 가트너 같은 시장조사 기관의 자료를 보면 직전 추정치에 비해서 2022년도 이 시장 규모를 더 높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이 산업을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SaaS 또는 이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영역입니다. 이 전체 클라우드 시장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규모가 가장 큰데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SaaS가 그럼 뭐냐? 단순하게 우리가 기존에 이제 PC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 CD를 구매해서 실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도입되고는 인터넷에서 저희가 다운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서 했다면 클라우드 상에서는 저희가 클라우드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이용하고 다 쓰고 나면 그냥 오프라인으로 이제 나오면 되는 이런 식으로 이 소프트웨어 구동 방식이 변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통칭해서 이제 SaaS,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바일 산업이라고 하면 핸드폰을 만드는 산업도 있지만 앱스토어로 대표되는 이 앱이라는 서비스 시장이 훨씬 더 크고 이제 성장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업체도 많고. 그래서 이 모바일 앱 시장이 클라우드에서는 SaaS 시장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aaS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규모도 크고 성장 속도도 빠르면서 이 전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와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SaaS는요, 이 클라우드의 형태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이 처음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단순하게 서버를 임대해주는 형태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남는 어떤 데이터 서버를
안 쓰는 시기에 다른 어떤 인터넷 업체에게 빌려주는 정도. 그래서 이제 트래픽을 좀 이렇게 담아주는 정도의 어떤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이 클라우드를 인프라로 제공받고 있는 곳이 워낙 많고 이걸 기반으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게 어떤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이 SaaS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 세일즈포스라든지 쇼피파이, 드롭박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도 SAS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10년 동안 이 SAS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고 지금도 시가총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SAS 이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몇십 년 전부터 이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오피스 툴들, 사무직들이 사용하는 오피스 툴들은 거의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한 10년 동안 사티아 나델라 CEO가 부임하고 난 이후로 체질을 완전히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화시키면서 이 애저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AWS가 아직까지 이제 마켓 쉐어가 32%로 1등이긴 하지만 애저의 성장 속도가 AWS를 굉장히 능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 2%포인트씩 점유율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AWS는 한 20% 후반대 성장을 했다 하면은 애저는 56%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SAS 기업이 가져야 될 굉장히 좋은 점들을 양쪽에서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인 M&A를 하나 성사시켰습니다. 이제 이번 달 초에 이 뉘앙스라는 기업을 100% 현금으로 인수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뉘앙스를 인수한 금액이 부채까지 합치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20조가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제 16년도에 그 링크드인이라는 이 비즈니스를 인수한 거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가장 큰 M&A거든요. 근데 이 뉘앙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분과 뉘앙스 CEO분이 같이 이제 CNBC에 출연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클라우드 전략을 헬스케어 쪽으로도 확장하겠다. 이 뉘앙스 인수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뉘앙스라는 기업의 비즈니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와 SAS 그 경쟁력을 만나면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비즈니스가 진화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뉘앙스라는 기업은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발표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한 17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 사실 20년도 넘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대부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애플이 음성인식 비서 이제 시리를 처음 개발할 때 음성인식하는 이제 AI 기술을 가져온 회사, 빌려준 회사, 제공한 회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로 사실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이 변하거나 어떻게 보면 성장한 부분이 좀 부족한 그런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음성인식 AI 기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뉘앙스가 가지고 있고 또 개발하고 발전시켜 오고 있었는데 이게 사업화될 여지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한 군데 사업화할 만한 데를 찾은 게 이 헬스케어 쪽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 이 뉘앙스가 이 사업 기회를 찾은 게 병원에 가시면 알겠지만 의사분들은 이제 환자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진료 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백단의 작업으로 뭐 차트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또 EHR이라는 이 의료 정보 시스템에 이제 입력을 하거나 또 이걸 가지고 다른 의료진들과 또 논의를 하거나 이런 백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문서 작업, 서류 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뉘앙스가 음성인식 AI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한 방식 프로세스로 바꿔준 겁니다. 실제로 요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의사분이 어린 환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태블릿만 가지고 옆에 놔두면 이 태블릿을 통해서 뉘앙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대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고 이 대화 내용 중에 있었던 어떤 질환명이나 약명이나 이런 것들이 옆에 참고 자료로 다 뜨게 되고요. 이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차트 의료 기록이 작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의사분들이 이제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 의료 안에서만 사용되고 전문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한 용어라서
사실 번역도 훨씬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가 자신들의 음성인식 AI 기술을 실제로 사업화를 헬스케어 쪽에 시켜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 병원의 77%가 이 뉘앙스의 툴을 쓰고 있고요. 특히 뭐 방사선과나 이런 데서는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가 인수되기 전에 매출이 거의 15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성인식 기술을 사업화시켜서 매출을 1조 7천억이나 만들어내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난 게 2019년입니다. 2019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이 뉘앙스의 솔루션을 이제 CD나 이런 걸로 제공하지 말고 병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를 다 깔 테니까 애저 위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 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해서 애저를 쓰는 클라우드 기반의 이 솔루션으로 뉘앙스의 모든 솔루션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의료진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들도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년도 안 되는 기간, 한 1년 반 정도 만에 여기서 굉장한 가능성을 보고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아예 기업을 확실히 내재화, 이 뉘앙스를 확실히 내재화시키려고 인수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수를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뉘앙스 쪽에서 이 발표한 내용이 인수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겟하고 있었던 이게 TAM이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목표 시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헬스케어 쪽이 기존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난 한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가 넘는 시장을 타깃할 수 있게 됐다. 뉘앙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그런 표현을 했을 정도로 그 뉘앙스를 통해서 헬스케어 클라우드 인프라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고 헬스케어 쪽에 새로운 SaaS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뉘앙스가 음성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음성인식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오피스와 같은 다른 SaaS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이제 뉘앙스를 인수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긴 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이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이제 받았던 질문이나 공격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윈도우는 맥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모바일에서는 또 점유율을 뺏겼던 과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늘지 않지 않냐. 이런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알고 보면 지난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애저라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AWS를 굉장히 위협할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으며 자사의 SaaS 그러니까 이제 뭐 워드나 이런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은 물론 뉘앙스와 같은 새로운 M&A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SaaS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면서 이 새로운 클라우드 시장을 막 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랑 같은 어떤 성장의 이 메커니즘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이 제한적으로 봤던 부분들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였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그러면 저장 공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SaaS라는 영역은 좀 저희한테 좀 생소한데, 조금 그냥 직관적으로 정리를 하자 그러면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MS 오피스나 윈도우나 익스플로러 같이 굉장히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성장이 정체된 구간에서 클라우드 산업으로 그것들이 접목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라는 게 우리가 기존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CD 한 번 주고 사면 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클라우드는 대부분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에 얻는 것이 굉장히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좋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CD 한 번 샀다가 이제 업데이트되면 CD를 또 사야 되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계속되거든요. 이 오피스나 이런 걸 365를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매일매일 새로운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용자 유저 입장에서도 음. 그 과거에 CD를 샀을 때보다 음. 구독으로 비용이 더 나가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에 좋은 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음. 양쪽이 서로 윈윈하는 모델이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런 SaaS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던 원래 네. 기존의 브랜드나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네. 실제로 그러고 있고, 근데 양쪽에 얘가 낫냐 얘가 낫냐를 따지기가 좀 그럴 정도로 이 시장 자체가 너무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없던 형태의 이 솔루션인 거거든요. 이 CD로는 없다가 어떻게 보면 CD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클라우드라는 인프라가 생기면서 가능해진 소프트웨어. 그래서 SaaS가 가능해지면서 이 생기는 비즈니스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클라우드로 훨씬 더 강화되는 형태의 SaaS도 존재하고 이 양쪽이 다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라 서로 뭐 얘가 낫냐 얘가 낫냐를 따지기보다 이 시장 전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또 서비스 중에 팀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팀즈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라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와 같은 자체 SaaS를 가지고 있고 뉘앙스를 인수하기도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카피가 가능한 모델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중간에 팀즈라는 업무용 이 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 툴이라고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로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뭐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 작업이 가능한 툴인데 얘가 클라우드 인프라랑 이 SaaS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조율하는 역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SaaS를 팀즈에 얹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SaaS를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애저와 팀즈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뉘앙스 같은 애가 만약에 이제 헬스케어 소프트웨어가 딱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애저 이 애저 환경에 있는 사람들, 팀즈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솔루션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방식. 다른 빅테크들과 차별화되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즈가 실제로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게 마지막인데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1억 1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급격하게 는 거긴 한데 지금은 아마 2억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실은 저희 테크톤 투자자문도 팀즈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서비스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매번 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SaaS라는 영역은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영역일 수 있지만 이미 어떤 클라우드 시장이라는 게 SaaS 영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경쟁력과 발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우리가 투자자로서는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